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대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는지 먼저 박수석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이건 정호김 의원님 먼저 하셔야 그럴까요? 되는 거 아닐까요? 정 의원 말씀. 네, 저는 그 내용 중에 탄핵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민주당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으로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탄핵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원내대표가 정말 선을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진영 싸움이라든지 여야 간 갈등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안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뭐 과거의 민주당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건 할 수 있다고 치지만은 탄핵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여야 협치라든지 과연 그 통합을 그 인식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인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박수석 말씀 드립니다. 예,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연설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이 더 당연한 의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뭐 길게 지적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바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그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민생 과제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꽤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했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앵커의 첫 질문도 바로 그 부분에 지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말씀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론처럼 어떤 국민께서 아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 탄핵의 역사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말들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빌려서 썼다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을 꺼낸 것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민생의 걱정도 대책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생 문제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주식 담보 대출, 또 영끌로 부동산. 근데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지난 정부가, 저는 사실 지난 정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는 이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본인이 성찰하고는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일도 없었고, 마치 또 이 정부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다 잘못한 것처럼 민생을 논하게 되면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정치, 또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그 안타까움 같은 것도 같이 오늘 말씀드리지 박 않을 수가 없네요.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폭등기에 내세웠던 정책들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은 지금 정호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성찰과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 있는 제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묻히고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너무 제목을 연연을 해서 하는 부분도 네.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야당의 수사 자제를 좀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잘 좀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저희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는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적인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 분담을 뭐 적절히 잘 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상호 우리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워낙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 뭐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야당에게 가해지고 있는 어떤 검찰 권력의 부당한,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애둘러 비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는 사실 딜 메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여야가 그 정치를 할 때 딜 메이킹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 이런 거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딜 메이킹을 하는데, 한국의 딜 메이킹은 매우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딜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실제로 국민의 민생 뭐 정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뭐예요? 결국은 지금 그 야당의, 특히 지난 정권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그런 압박을 풀어주면은 정권에 대한 그런 비판을 자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주고받기 식으로 얘기를 한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언술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잘못이 없다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이 거래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거 조사받고 수사받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캥겨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그 민주화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뭔가를 족적을 남겼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상호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끝난 자리에서 그것도 총리에게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실세는 한동훈이고 결국 이 모든 마크에 한동훈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듯, 그러면 듣는 한덕수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얘기를 듣는 자체가 불편했어요. 우리 정호김 의원님께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애둘은 그 말 뒤에 있는 속뜻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북송 문제가 또 나왔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요즘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북송된 어민 16명이 살해를 했다.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그 탈북자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3년 전에도 이 인터넷 매체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 통일부가 부인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지. 우선 그 탈북 어민, 그다음에 뭐 귀순 어민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간의 그 첩보 SI에 의해서 함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흉악범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으로 추방한 추방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저는 탈북어민, 귀순어민이 아니라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한미 간의 첩보에 의한 판단 그 이상의 다른 근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뭐 안보문란 TF 단장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한기호 의원께서 근거로 이야기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한 탈북자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지금 의지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중요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한 말씀만 다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집중할 때입니다. 새 정부 초반에.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러한 시기에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실이 추가나 증거의 공개 없이 자꾸 이렇게 전 정부의 결과를 바뀐 건 정권밖에 없는데 왜 180도 뒤집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불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민생에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TF 뭐 좋아요, 조사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박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순히 한 탈북자가 증언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어찌됐든 SI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합신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아닌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여야의 공방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그 일회성의 단발성의 주장으로 이렇게 언론에 도배를 하기보다는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탈북자 한 명이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재단에서 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증언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은 속보 들어온 거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인데요.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오후 5시쯤부터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약 2개월간 법리 검토와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발언이 있었죠. 대통령실의 이제 그 이른바 채용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청년층을 콕 집어서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사과를 한 날 또 시민사회 수석이 이건 엽관제의 일환이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갖고 논란을 붙이겠는데 하필 그 많은 용어 중에 엽관제라는 말을 왜 썼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엽관제라는 거는 관직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영어로 표현하면 스포일스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그 엽관제라는 용어를 왜 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그 대통령실에 그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공적 채용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거나 또는 이념을 같이 해서 같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 사람의 아들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또 한 사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차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일일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딱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제 생각인데 아마 지금 대통령실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적 채용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함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수조사에서 그런 사과를 하고 이런 건 비서실장이 해야 될까요? 비서실장이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어찌됐든 대통령실이 그런 국민들의 오해를 물론 그 뭐 캠프에서 일한 사람 들어와서 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정권에 다 있었지만 이 경우는 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다가 또 뭐 유튜버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다른 인사 문제와 함께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 여론으로 불편함이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딱 정리를 하면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통령 지지도가 제 생각으로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우리 정호김 의원님하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성공해야죠.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자꾸 스스로 잡는 것이 안타깝지요. 국민은 경제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 경제 위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하죠. 그런데 왜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전수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이런 국가적 노력들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것을 특별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특별 채용 다 할 수 있어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엽관제라는 좀 실순의 좀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채용을 하는데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친이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검증을 했다면 당연히 임용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이런 문제들이 문제인 것이지 특별 채용을 했냐 안 했냐가 문재인 정부도 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좀 안일하게 했지만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고 경제 위기 극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송구하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이 아니다라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도 걱정이 많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면 또 장제원 의원이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적 채용 논란은 그 대선 과정에서 그 공언을 한 그런 청년들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론의 그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정치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갖고 이거 자체가 법치가 아니에요. 법률가적인 마인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심이 그렇지 않고 2030 세대가 그러면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쟤보다 좀 실력이 많은데 나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채용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저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엽관제 얘기가 나오는데 엽관제를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이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엽관제가 미국 정치 같은 데서는 19세기에 하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선 다 공식적으로 공개 채용하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의 또 부모 세대들까지도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타깝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돼요. 어떤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이런 파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코로나 지금 막 더블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가지고 정말 정부가 신뢰할 만한 그걸로 승부를 가려야지 왜 이런 일로 이렇게 아까 발목이 잡힌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말할 수 있는 속된 표현을 하면 야당의 먹잇감을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짧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통령께서 장관들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에게 모두 스타가 되라. 언론에 나가 적극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실수들은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비서실이.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할 때 실수가 줄고 국민의 불안을 줄고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자꾸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더 실수가 나올 것이어서 걱정이 듭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